안녕하세요, 코인진입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에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룰 거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뭐 수십 번 영상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 뭐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고 저번 영상에서도 보면 됩니다. 예, 제발 좀 영상을 좀 제대로 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토탈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번만큼은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서 어디 저기 뭐 어디 치매 걸린 사람이 아니고서야 뭐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니까 제발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1791선을 이제 터치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구간이 저점이 되어 역배열 이후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대상승장의 초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지겨워요,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하십시오. 저번 영상에서 여기가 터치가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가 1791선이 터치가 될 것이다. 혹은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부근이나 여기까지 터치가 일단은 될 것이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때 가격에 576이었어. 57.6K. 실제로 가격 도달은 577이었어요. 그래서 100달러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터치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거는 터치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지지 확인을 받고 올리는 거는 어쨌든 지지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 확인을 안 받았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박스 위에 올라요. 결국에는 다시 깨지죠. 깨지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지지 확인을 받고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일단은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행보하는 와중에 역별이 완성이 되면 이게 깨지면, 한마디로 저번 영상에 1791선이 깨지면 47K까지 이 엘리엇 파동 1파의 고점이었던 레벨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면 47K로 간다고 보면 되고, 이 구간을 지키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행보만 하더라도 역별이 완성이 돼요. 이 한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 구간이 1792일선이 어떤 뜻이냐면 8년선이에요. 이 896일선이 4년선이고, 4년의 주기, 반감기 주기, 4년 이전에 4년 동안 반감기 주기의 평단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때요? 밑에 있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791선 8년 전에 반감기 토탈 평균의 가격에 대해서 그 평균의 가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 레벨이죠. 근데 이 강력한 지지 레벨이 깨지면 47K에 이 상승에 지켜줬던 마지막 이제 저점 구간인 47K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7K까지는 올 거다. 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96일선까지 도달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영상들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많아요. 이런 뭐 이거는 영상마다 말했기 때문에 영상들을 좀 다 하나만 보지 말고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소중한 돈을 벌고 들어오는데 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 노력이라는 건 이 영상만 몇 개만 그냥 여러분들 똥 쌀 때나 오줌 쌀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나 이상한 뭐 영상 보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상이니까 심심할 때 그냥 보세요. 제발 좀. 그래서 그런 구간 왜 여기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고, 이게 여기까지 온다면 비트코인도 1791선 당연하게 깨지겠죠. 근데 물론 이게 이 관점은 나스닥 관점이잖아요. 이 프랙탈적으로. 그래서 896일선이 안 온다라는 관점이 틀릴 경우에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1791일선에 이게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역배열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은 해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는 1792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거고, 터치를 해서. 그리고 주봉상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224일선 밑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항상 역사적 저점이 나오고 상승했던 구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봉상 224일선도 정확하게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만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요. 그렇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포착해야 되는 거는 일봉상 1792일선이 깨지면 47K예요. 그죠? 그러고 이게 주봉상으로 저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토탈 정리 본이니까. 주봉상 224일선이 뭐 이탈을 하든 이탈을 안 하든 이탈을 하면 뭐 47K까지 오는 거겠죠. 당연하게. 1791선 이탈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이 61선과 111선 이게 61선이 내려와야 제일 큰 이평선이 올라와줘야 역별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항상 이때 장에서도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점이 나왔죠. 그래서 역별이 완성이 될 때 아마 신저점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792일선이 터치가 되고 상승을 했다. 100달러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왜 딱 터치가 이게 원래 사실상 딱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평선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처럼 3일봉처럼 3일봉상 111선 딱딱 이렇게 지켜주는 거 보이죠? 이렇게 지켜주는 거 정확하게 보이죠? 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상승장 시기에서도 이렇게 896일선을 정확히 뚫어주고 한 번도 이탈을 안 하죠. 이 구간 흰 색깔이 400 딱 지켜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뚫어주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지켜주죠. 224일선과 112일선. 그죠? 이게 제 이평선이 정확한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원래 다른 이평선들은 저렇게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제 이평선마저도 이게 안 나오는 정도면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했다. 매수세가 강한 이유가 1791선이면 8년 전에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왔구나. 8년 전에 산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구간이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0월 달에 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게 피보나치를 보면 돼요. 10월 달이 왜 저점이라고 보냐면, 자, 피보나치를 볼게요. 이건 저만 아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로 추세 기반 피보나치 시간을 보면 여기를 저점을 찍고 여기를 고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저점이 여기죠. 딱 저점을 찍어요. 그죠? 이 구간에 고점을 찍었는데 저점이 여기 딱 나오죠. 여기가 딱 저점이죠. 그럼 다시 이 저점을 찍고 이 고점이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최고점을 찍으면 15.5K 구간이었던 구간이 저점이었죠. 그럼 다시 이 저점을 찍고 이때 고점을 찍으면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일봉상 10월 3일, 10월 3일이다. 그래서 이때쯤에 역별이 아마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톡방 보니까 10월 달이 최저점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개미들이 뭐가 불안하다 뭐 얘기하잖아요. 저도 패턴들이 있어요. 이게 제 기법이 잘 맞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2년 반 동안 상승을 하고 상승 주기에 2년 반을 상승하고 하락장은 1년 동안 하락을 해요. 365일을 하락을 하고 천 몇일을 상승을 해요. 이게 주기적인 패턴이에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도 11월 9일 날이 최고점이었죠. 근데 이때도 11월 9일 날이 최저점이 나왔어요. 예?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거예요. 이 구간도 다 똑같아요. 4년 주기로. 그래서 이런 것도 겹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10월 달에 누구나 다 아는데 왜 못 살까? 예? 왜 못 샀어요, 여러분들? 이땐 11월 달이었죠? FTX가 파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점의 시그널은 침체로 나와요. 침체.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가 저점이에요. 코로나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기 침체가 터졌죠. 글로벌 팬데믹 사태. 맞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땠어요? 저점이죠. 왜 저점이었냐? 금리 인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점은 침체로 나오고 그 침체 속에 속아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인하에 대한 시기가 열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푸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상승을 하겠죠. 특히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는 코인이죠. 실적이 뭐 있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공급과 수요로만 움직이죠. 공급은 4년 만에 계속 반으로 절반씩 줄어들죠. 채굴되는 양이 희소해지죠. 근데 수요는 많아지겠죠. 왜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돈이 많아지니까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알아도 못 사요, 여러분들.
FTX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FTX 사태 때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6K 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인생 자릿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3K입니다. 지금 가격이 16.8인데 왜 13K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러가 약 20% 하락을 했거든요. 70K에서 15K까지 크게 하락해온 되돌림 줄 수 있는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큰 하락 와중에 1년선을 뚫은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1선을 만약에 여기서 뚫고 안착을 한다면 이 위에 이평선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모은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가 말하는 하락 추세가 끝났고 2015년도랑 차트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역배열이 완성이 됐을 때 1월 1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때 이후에부터 저점이 안 온다. 이 저점은 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가 그러면 봐야 되냐면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가 완료되고 역별 완성은 자 우리가 한 게 아는 거는 10월 4일쯤에 저점이 나온다. 이 부분이 두 번째는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는 두 번째는 더 이상 신저점이 안 나온다. 일단 하락 추세가 끝났다. 이 계속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이러다 계속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기를 이 구간을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역배열 구간이에요. 바닥을 다졌으면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 111선 돌파예요. 장기 이평선. 왜냐하면 111선은 장기 이평선이죠. 111선, 22, 224일선, 448, 896, 1792선. 그래서 111선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111선 뚫어줬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집봉 형태예요. 왜 그러면 111선과 896일선 뚫어줬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4년 전에 샀던 사람들 평단가가 여기고 112일 전에 샀던 사람들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 평단가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매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4년 전에 샀던 사람들보다 가격을 밑에서 샀으니까 혹은 그 언저리 샀으니까 밑에서부터 이게 매집이에요. 왜냐면 세력들은 이 바닥에서 그 물량을 한 번에 다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받아 먹고 이런 구간에서 받아 먹고 천천히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총이 1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만약에 8천억이 있어요. 이 중에 1조를 매집을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도 3천억씩, 5천억씩 먹어줘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매집봉이 나온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개미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112 전에 샀던 사람들이나 혹은 여기 896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준 게 왜 세력이냐면 개미들은 단합이 안 돼요. 그러면 112 전에 물렸던 사람들을 누군가가 탈출시켜줬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을 또 뚫어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개미들은 자기네들 평단가가 오면 이렇게 지루하게 하락했다가 자기네들 평단가 오면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거는 세력들이 살려준 거잖아요. 개미들은 단합이 안 되고 세력들은 단합이 돼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일봉상 역별이 완성이 되고 111선을 뚫으면 기본적으로 이 매집봉까지 82K까지 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을 가지고 1시간 봉상으로 자 봅시다. 역별이 완성이 됐죠. 역별이 완성이 됐죠. 바닥이 멈춰졌죠. 그래서 멈춰지고 난 다음에 111선 뚫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저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있어요. 이게 자, 금방 1시간 봉처럼 일봉상으로도 요게 저점이 되고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신저점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저점이 나왔죠.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2022년도에서는 바로 역별이 완성이 되자마자 여기가 저점이 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간혹가다 여기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행보를 하다가 개미들이 여기서 안 털리잖아요. 올리는 타이밍인데 안 털리면 1번 하락, 2번에 역별이 완성이 되고 행보 구간이고 여기서 3번 구간이 111선 구간이에요. 장기입평 뚫어준 1번에 하락, 2번에 행보, 3번에 111선 장기입평 뚫어줬을 때가 이게
밥그릇 기법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1 번에서 2 번이 나와요.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가 2번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별이 완성됐을 때. 근데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2번 구간에서 세력들이 개미들이 안 털렸다. 1 번, 2번 구간에서 이렇게 골을 한번 팠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792 이 선이 저는 이탈이 이런 식으로 골을 파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스탠스는 지금 이제 숏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잡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지금 1 시간 봉상으로 448이 이탈이 되면 잡으셔도 돼요. 이탈을 하면 숏, 다시 뚫으면 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대응이 되는 사람들. 맨날 걸어 놓고 뭐 차트도 안 보거나 일이 바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거지 말고. 그래서 저희 방에는 75K에 저희는 타 있죠. 저도 75.5K에, 저희 선물방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75.5K 타 있고, 저번에 이제 일봉상으로 1791선 요 근처에서 59.5K에서 최저점에서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80% 익절을 하고 뭐 한 10억 정도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단가가 좋으니까 일단 이건 놔두는 걸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73K 63K 타신 분들, 신규로 저희 선물방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63K로 들어왔어. 이분들은 어떻게 브리핑했냐면, 내신간 봉상으로 111선을 뚫어줬잖아요. 아직 역별은 안 됐지만 이게 오르면서도 이게 역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청산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평단가를 여기서 더 오르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시간 봉상으로 111선 이탈될 때 숏을 잡거나, 4시간 봉상으로 890 448선 이 흰 색깔이 역별이 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뚫어주고 448을 깨졌을 때 타거나. 예. 그래서 이 기법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어제 올려드린 기법 영상, 이게 또 6월 달에 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 기법을 좀 잘 보세요. 5분봉이 111선 골든크로스 5분봉상으로 111선을 캔들이 뚫어주고 5일선이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기술적 반등 시작이다. 111선 재이탈 시 기술적 반등 종료를 판단한다. 이거를 텔방 들어오셔서 보세요.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한번 간절하신 분들만 찾아서 보시라고 딱히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제가 상승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일봉상 역별이 완성이 되고 112선 뚫어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럼 4시간 봉상으로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잖아. 이 111선을 이런 식으로 1시간 봉으로 볼게요. 110을 뚫어줬죠. 111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원래는 111선 뚫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이 되면 요때에서 숏 잡는 건데, 111선을 숏으로 보는 거죠. 롱 타고 있으면 롱도 111선 깨지면 익절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448을 뚫어줬을 때는 111선을 기준으로 봤던 것처럼 448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봉상으로 448이 깨졌을 때 숏을 타도 괜찮다라고 보면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봉은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봉을 절반으로 나눠버리면, 두 개로 나눠버리면 896일선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거는 차트대로 봐야 돼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되고, 1792일선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법을 잘 쓰고, 뭐 거시경제나 나스닥이나, 나스닥도 고점이고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1791선이 깨질 거다. 그래서 기술적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내피셜로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지지를 받고 있는 1792일선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게 우선순위다. 그 점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새로 오신 분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코인진 포지션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8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운이 좋게.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개방 청기 누설도 무료로, 전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제외하고 관점 얻고 싶은 분들도 모두 다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